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의 성승미소입니다.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이군요. 토요일 새벽 미국장에서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넘게 급락하다가 갑자기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장이 100포인트 이상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도대체 미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식시장의 현인 토마스 류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서 인사말 마치고 바로 가겠습니다. 금요일이죠. 한국 시간은 토요일 새벽에 미국 장이 다이나믹하다 못해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다우지수 기준으로 볼 때 아마 새벽 1시 전후로는 마이너스 400포인트가 넘게 갑자기 급락을 했었는데요. 장 막판에 이게 슬슬 들어오더니 순간적으로 또 100포인트 플러스로 정말 급전환이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장중에 이렇게 변동폭이 크게, 그 다음에 상승으로 또 어떻게, 결과는 또 상승했으니까 상승으로 마무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SP500 인덱스 기준에 말씀드리면요. 지금 지난 한 일주일 내내 3200과 3265, 이 박스 안에서 불과 베어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GDP가 33% 역성장 했다는, 거기에 이제 샤킹 받아갖고 3200까지 내려꽂혔다가 또 거기서 살아나갖고 올라오다가 하여튼 이 박스권 내에서 진짜 상당히 변동성 이제 크게 업앤다운을 했는데, 그 목요일에 GDP 34% 역성장, 그 다음에 이제 주간 실업자 수에서도 또 신규 실업자 수가 약간 늘어나고 컨슈닝 클레임 수도 좀 늘어나고, 이제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도 이제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근데 마침 또 금요일 날 아침에 그 에너지주들의 이제 큰 회사들 있잖아요. 쉐브론 뭐 이런 거. 예.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확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캐터필러라고 있어요. 예, 중장비. 이 캐터필러 회사는, 이 중장비, 각 분야의 중장비를 만드는 이 회사인데, 사실은 이 증시에서 이 캐터필러의 그 영업 그 상태를 보면서 세계 경제가, 지금 이제 상향으로 가느냐, 하향으로 가느냐, 이런 바로미터로 많이 이렇게 빗대거든요. 근데 캐터필러의 실적도 안 좋게 나오고, 캐터필러의 주가가 빠지면서 시장에다가 상당히 공포를 불어넣었죠. 그래서 시장이 쭉쭉 빠지다가, 이제 반전의 계기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애플이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다. 근데 베어 세력들이 아래로 푸시다운을 했지만은, 그 애플 주식이 그 목요일날 어닝이 잘 나와갖고 이미 상승 출발했잖아요. 예. 거기다가 8월 하순경에 애플이 4대1 스플릿 한다는 게 지금 발표돼갖고, 뭐 확정적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런 소식이 나와갖고, 대개 이 빅 그 주식들이 스플릿 했을 때는 일단 현재 애플 주식이 $400라고 그러면은 4대1 스플릿 하면 한 주에 $100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400짜리 사는 것보다도 $100짜리 사는 게 손이 더 쉽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큰 주식이 스플릿 해갖고 작게 쪼개졌을 때는 그 주식의 그 향후 퍼포먼스가 에버리지보다 더 높았다는 그 히스토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인베스터들 입장에서는 애플이 4대1로 스플릿 하면은 이거 400 나누기 4 해서 $100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래갖고, 시간이 갈수록 이 애플 주식에 계속 이 사자 세력이 몰려들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애플 주식은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볼 때는 베어가 손을 들고 쇼카버링을 했다.
저는 그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3265 여기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3271 박스권을 탈피한 상태. 여기서 이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잠깐 결론을 내버리면, 원래 애플의 액면 분할이죠. 한 주를 4주로 액면 분할하겠다는 것은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미국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이제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장중에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네. 금요일날, 이제 미국장 금요일날 하락했던 이유는 결국 이제 짐 크라머나 등등 헤지펀드들이 추가 실업수당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것이다. 이런 공포감을 불러넣기 때문에 사실 분위기상으로 빠졌었는데, 사실 네네. 애플의 주가가 10%, 약 10.4% 상승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을 지금왔던 것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그러니까 새벽 3시, 미국 시간으로 오후 2시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즉 네. 애플이 액면 분할하게 되면 사실 좋은 회사는 액면 분할하면 주가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게 경험상. 네. 그걸 재료로 이 불세력이 승리를 해서 증시가 다른 모든 주요 증시가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애플은 다우 지수 안에서 가장 큰 예. 멤버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영향력이 크죠. 네. 그래서 베어 세력들이 숏을 내던지고 쇼카바링에 나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미리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에는 3대 지수가 있죠.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근데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시가총액이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다우지수는 시가총액과 상관없이 가격 비싼 놈이 올라가면 가격지수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급등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올라간 것도 결국은 다 빠졌는데 가격이 가장 비싼 애플이 10% 올라가고 두 번째 수준으로 비싼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1% 상승하면서 증시가 완전히 그냥 급반전을 한 것이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 아마 한 달쯤 전에 선생님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인터뷰를 하고 우리가 제목을 빅테크 기업이 안전자산이다라는 제목을 한 적이 기억하시죠? 네네. 그런데 사실 빅테크 기업이 어닝을 발표하자 빅4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구글 발표를 하자마자 그동안 이 빅테크 기업의 프라이스 어닝, 즉 P 레이쇼가 너무 높다는 말들이 완전히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즉 과거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사실 성장성만 보고 실적은 없이 곧 완전 과대평가 됐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S&P 500 기업에서 이 빅테크 5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에 육박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 실적 발표만 보더라도 그런 과대포장, 고평가 이런 이야기는 미국 시장에서도 쏙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수요일 날에 하원 반독점위원회 거기서 이제 빅4의 CEO들을 불러놓고 청문회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반독점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에 이 4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위법은 아니지만 하여튼 독점법을 하여튼 저촉했을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뒷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분량이 100만 페이지라고 그래요. 예, 어마어마한 방대한 예, 뒷조사를 해갖고 이 빅테크4의 CEO들을 불러놓고 하루 종일 청문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질문 이제 강도가 틀리죠. 이제 공화당 쪽은 조금 감싸는 쪽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냥 이 빅테크가 경쟁 이 환경을 해체갖고 뭔가 손을 봐야 된다는 식으로 아주 강하게 질타를 했던 그건데 아직 물론 이 결과는 몇 달 후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 청문회 끝나고 결국 이 미디어에서 보는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이 빅테크들이 무슨 사기쳐서 이렇게 주가를 올리고 이렇게 독점하는 게 아니고
워낙 기반이 탄탄하고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이렇게 커간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예,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장 마감 후에 빅4에 대한 그 어닝이 그 예상외로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안전자산으로 간주해둔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전천후 안전자산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전천후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죠? 일단은 증시가 상승할 때도 이 빅5 이게 소위 말해 팡 주식이 올라가고 증시가 횡보하거나 하락해도 얘들은 같이 따라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증시가 하락할 때도 안전자산, 올라갈 때는 성장주, 그러니까 전천후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고객방의 회원들한테 이제 그 팡주에 대한 그 전략, 투자 전략, 이거를 이제 권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분산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예. 뭐 팡주뿐만 아니라 뭐 금에도 하고 뭐 안전자산 국채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주식에도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데 다른데 분산 투자했다가 거기서 남는 수익금 그것은 캐시로 그냥 이게 이렇게 저축을 해놓을 게 아니고 그 남는 수익금을 팡주에다가 저축을 해놔라. 그러면은 저축한 돈도 안전하게 쌓일 뿐더러 또 팡주가 올라갈 때는 그것도 또 같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왕 수익금을 낸 것은 팡주에다가 저축해라. 이제 그런 게 이제 공고하거든요. 그래서 이 팡주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그 어떤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갖고 다른 어떤 기업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자기들만의 리그 이걸 구축해놨거든요. 그래서 감히 뭐 제2, 제3의 기업들이 도전할 수 없는 그런 게 이제 아성이 돼버려갖고 진짜 2000년 닷컴 버블 그때 막연한 그 기술주들의 버블 이게 아니고 지금은 실체가 따라 수반되는 이 기술주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과거 10년 전에 잘 나갔던 우리 박지성 선수가 생각나네요.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한마디로 전천후 올 그라운드 플레이였잖아요. 빅테크는 박지성이다. 이렇게 결론 내야 되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 빅테크, 빅4 이 실적 발표 후에 주가를 보면 모두들 즐거운 그 하루였는데 유독 구글만이 약세를 보였어요. 구글이 어떻게 보면 스몰 비즈니스 락다운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그 업체이긴 하지만 약세가 사실 잘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혹시 이유를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어떤 분석 기사를 보니까 이 페이스북하고 구글하고 이 사이버 공간에서 그 광고 이 모델이 비슷한 그 모델이라고 그래요. 예. 예,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제 광고주를 이제 모집하는 그런 건데, 근데 그 페이스북의 그 광고 그 전략, 그 기법, 또 그 데이터베이스, 이것이 구글보다 한 발 앞선다. 그 지금 그 페이스북 보면 최근에 정치적인 인종 갈등 이런 걸 해갖고 광고주들이 전부 이렇게 자꾸 탈퇴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고 그 수익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구글이 페이스북을 본받아야 할 어떤 그 광고 그 기반 그 데이터베이스 활용하는 방법에서 구글이 좀 페이스북을 좀 본받았으면 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광고 모델이 좀 더 혁신적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쓴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도 이제 뭔가 이번에 결과 나왔으니까 또 뭔가 스스로 픽스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또 이렇게 주가 흐름 봐도 이번 결과 아니라 할지라도 구글의 그 주가 상승 상당히 좀 답답하리만큼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였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이 주가 흐름이 어떻게 갈지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번외
예, 질문인데요. 구글의 그 순익 발표 내용을 쭉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구글의 자회사죠. 웨이모나 이제 생명공학 관련 회사들이 있던데, 이들 회사들이 가치를 낮게 평가받으면서 구글의 전체적인 그 순이익에도 영향을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즉 반대로 한편으로는 이제 최근 현재 이제 이 19 사태 때문에 쏙 들어갔던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셀프 드라이빙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그 다시 시장의 전면에 등장하면 구글도 좀 평가를 좋게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그 인베스터들 입장에서는 그 이번 구글의 그 어닝을 볼 때 단지 일회성으로 줄어들었다 그게 아니고 사실 이번에 그 어닝 시즌에 보면은 거의 모든 그 기업들이 어닝이 그 월가에서 그 엑스펙테이션을 상당히 낮춰갖고 크로스바를 낮춰갖고 그것만 뛰어넘으면 아주 뭐 빅 EPS라고 막 손뼉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구글의 이번 그 어닝을 보면은 이어 오버 이어 작년 같은 기간에 비교했을 때 디클라인 했다. 이것이 상당히 인베스터들한테 충격을 줬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이제 일회성이 아니고 뭔가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웨이모 이런 거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는 분야고요. 그건 뭐 상승 비서님이 더 전문가시고 네, 뭐 네.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 일회성은 뭐 이 19 사태 때문에 일회성은 누구나 어떤 기업이든 다 똑같이 당하겠지만 이 순이익 증가 추세가 예상보다 적거나 순이익 하락 추세가 뭐 예상 밑으로 떨어졌다 이러면 경영상의 문제점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혹시 그 점으로 주의하고 있어서 주가를 낮게 평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어제부로 종료가 된 이제 미국의 추가 실업수당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2분기 앞에서 선생님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2분기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32.9%입니다. 즉 이게 연율로 따지면 마이너스 9% 정도 하락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미국에서 2분기에 거의 3조 달러를 퍼부었음에도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3분기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의 핫스팟, 뉴 핫스팟 지역에 보고, 그다음 미국 전체적으로도 경제 활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추가 부양 정책이 최소한 민주당 정도가 아니더라도 반절 정도 나와줘야 이 경제 성장이 좀 플러스에 도움이 될 텐데, 전혀 얘기가 좀 반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특히 공화당이나 트럼프 쪽은 아예 그 금액을 민주당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리려고 할 수 있는데, 한다고 이제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들은 왜 경제성장을 싫어해서 그러지는 않을 텐데,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 2분기 GDP가 이제 33% 이제 다운한 거, 이거는 사실 사전에 시장이 이미 예측했던 바거든요. 네. 그러나 그래도 실제로 33% 다운한 걸 받아들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충격을 먹었던 거죠. 네. 근데 골드만삭스는 이제 지난 벌써 몇 달 전부터 2분기 그 GDP는 35% 정도 다운될 것이라고 이제 이미 말을 했었죠. 말을 했었고 2분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3분기에 가면은 25%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2분기 GDP 나온 이후에 월가의 그 반응은 3분기에서 25% 성장은 힘들다. 그래서 약 한 12% 정도 3분기에 성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수정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특히 그 실업수당 추가 그 책에서 $600 주는 걸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민주당과 그 양쪽에서 서로 자기 플랜을 내놓고 이제 이렇게 실랑이하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100를 제시했어요.
근데 공화당에서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 200달러를 올렸고, 민주당은 여전히 600달러.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마케로아치 어떤 그 오피니언 그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 상당히 설득력 있게 썼더라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600달러를 주는 것을 주저하는가? 이제 그게 이제 이유를 써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불과 3개월 후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 지금 바이든 후보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열세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 19 사태에 대해서 플레이 다운 하죠. 아, 이거는 별거 아니야. 이건 조만간에 끝날 거야. 백신 나오면 다 이거 잡혀. 또 아니면은, 아, 미국이 지금 테스팅을 엄청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처럼 나오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자꾸 플레이다운 한다는 거죠. 네. 자기가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뭐 별거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실업 수당의 600달러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고, 주거나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실업수당을 계속 준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그 언행 있잖아요. 그 19 사태를 바라보는 어떤 그 플레이다운 했던 그 언행. 그게 완전 뒤집혀버린다는 거죠.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이걸 줘버리면은 자기 대선 전략에 오히려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19 사태가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심각한 상태로 장기화로 간다는 걸 인정해버리는 꼴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그 분석가의 글에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600달러 주기를 주저하는 이유. 거기 보니까 대개 그 저소득층 600달러가 꼭 그 라이프라인으로 꼭 필요한 그 대상은 도시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들이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중산층, 또 부자, 이런 데 정치 후원 세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600달러를 줘봐야 결국은 내한테 표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이런 계산. 그래서 그런 게 깔려서 하여튼 공화당이 이제 200달러 주자, 민주당은 600달러 주자. 그래서 지금 계속 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간격이 지금 너무 넓기 때문에 조만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한마디로 그 말씀하시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이 자기 부정하는 게 보통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트럼프 네. 대통령이 자기 부정을 못하는 것만 봐도 큰 대범한 인간은 아닌데, 한편으로 보면 그 반대쪽에 바이든이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를 지금 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 600달러 안 줘서 주가가 만약에 밑으로 폭락해버리면 봐라 너 트럼프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600달러 좋아 600달러 가자 이러면 너는 지금도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정책이 틀렸기 때문이야 라고 양방향에서 공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네, 참.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점에서 우리 회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있냐면은 증시는 노출된 악재가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은 증시 스스로가 그걸 흡수하는 생리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노출된 악재는 어느 시점이 흘러가면 더 이상 그게 악재가 아닌 것으로 돼버리죠. 예, 맞습니다. 그럼 현재 당장 600달러 그거가 엑스파이어 돼갖고 상당히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 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감을 가질 수 있지만은 만일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딜이 진짜 안 돼갖고 600달러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진짜 공화당 안대로 200달러만 나온다 할지라도 이게 일주일, 2주일 지난다면요 더 이상 이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좀 저기 선생님과는 좀 다른 생각인데, 네. 선생님 말씀에 저는 그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것, 야 이렇게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증시의 재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증시의 악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9.11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악재가 되는 거거든요. 가령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멤버십이나 몇 분들이 묻는데 중국의 샨샤댐이 무너지면 중시의 큰 악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에 대해서 제가 단 한 번도 방송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샨샤댐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벌써 3주 내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죠. 3주 내내 나온 뉴스가 실제로 무너져 버리면 그게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 하루 이틀 반짝 하락할 수 있지만 곧바로 회복되는 게 증시잖아요. 네, 자, 이제 실업수당, 이 문제에서 실업수당으로 넘어오면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는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골드만삭스가 예상하길 CNBC 뉴스를 보니까 8월 둘째 주까지 아마 7월은 무조건 넘길 것 같고 기껏해야 8월 둘째 주 정도에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다. 즉 이미 시장에서는 7월 말에 합의 안 되겠다라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 연장이 안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제 문제는 자, 시장에서 8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아마 충분히 합의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합의가 안 되고 이제 8월 둘째 주를 넘어선다 그러면 증시가 저는 반응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반응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지금 당장 그 소비 그 지수, 그 스펜딩 인덱스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3분기 그 GDP 그 예상치가 나오는 그때까지 가봐서 그때 숫자가 진짜 나쁘게 나오면은 증시가 충격을 먹을 수 있지만은 이게 지금 이 미디어에서 맨날 600달러 떠들면은 이 인베스터들의 머리에서는 이게 아주 지겨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버려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이제 인베스팅하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다음 3분기 이 프릴리미너리 GDP가 나올 때까지는 이게 더 이상 악재로 작용 안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길게 봐서는 선생님이나 저나 틀린 게 없는데 이제 단기적인 비유가 뭐냐면 저는 8월 둘째 주까지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요. 이제 이 다음인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한다고 해서 그럼 미리 팔아라 이런 건 아니죠. 왜? 단기 급락했다가 원래 주가가 하루 이틀 크게 빠져버리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 명분이 없어서 빨리 우리 해결하자고 모이게 되잖아요. 그 모임의 가능성만으로도 일주일 빠졌던 게 하루 만에 다 회복하곤 하잖아요. 주가라는 게.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8월 둘째 주 안에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다시 부각돼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겁먹지 말아라. 차라리 그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 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라. 이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 지금 증시가 최근에 그 600달러 익스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GDP 수치도 있고 그래서 증시 자체를 보면 진짜 공포스럽게 불안하는데도 그래도 한 발 한 발 올라가요. 상승으로. 이건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증시는 그 잿더미 속에서도 그 미약하나마 조그마한 희망이 하나 보이면은 그것을 찾아서 이제 방향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증시의 전부 그 백그라운드 그 뒤 배경에는 역시나 이 백신 개발.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한두 개 회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중국에서는 완료를 마쳤다고 그러고 러시아도 마쳤다고 그러고 미국에도 지금 4개, 5개 기업들이 지금 3차 임상 실험이 들어가고 금요일에 보면 또 미국 정부에서 2개 회사에 또 지원을 또 추가 약속했더라고요. 네.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인가요? 그거하고 또 어느 컴퍼니인데 거기다가 2 빌리언 달러 연구비 지원해주겠다. 백신 개발해라. 이제 그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백신이 지금 3차 임상 실험은 이제 수만 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어갖고 이번만 그 실험이 끝나고 결과가 좋다고 그러면은 바로 실용화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증시 뒷 배경에는 이러한 희망적인 뉴스가 계속 지금 작용해갖고 워런 버핏 그분이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투자하는 분이지만은 지난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엄청 샀잖아요. 은행주를 그래서 이거는 사셨죠. 네. 네, 결국은 나인틴에 의해서 가장 폭격 맞았던 그 섹터들, 그렇죠. 이게 아주 현재 너무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섹터지만은 결국은 이 백신 개발 이것이 상황을 호전시켜서 그런 뒤처졌던 섹터들 주식도 올라갈 것이다. 이제 거기다 베팅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월스트리트에 이제 그 유명한 그 탐리 그 한국분 있잖아요. 예. 오늘 새벽에 예. 나왔던데요, 또 CNBC에. 예, 예. 그분 얘기도 그거예요. 지금 나인틴 사태로 해갖고 지금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았던 섹터가 전체 증시에서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데 네. 지금 백신 개발이 이렇게 왕성하게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4분의 1 정도의 그 지분은 그런 이제 섹터들, 뭐 뱅크나 뭐 호텔이나 뭐 이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리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 뉴스는 봤습니다. 탐리 이분이 작년에 S&P 500 인덱스 그 다음에 3월 달에 주가 대폭락하는 데 있어서 V자 반등을 이야기하셨던 분 중에 거의 유일한 분이었어요. 네. 이 탐리, 그래서 이분이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가장 불리시하게 증시를 바라보는 그분이에요. 예. 작년에도 연말 증시를 가장 불리시하게 해갖고 맞췄고요. 올해도 S&P는 3,450까지 간다. 이렇게 지금 타겟을 정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JP모건에서도 잘 나갔던 이 수석 이 애널리스트였는데 독립해서도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텀은 또 유명하잖아요. 우리 영어책에 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앞에 선생님이 말씀했던 걸 정리해보면, 사실 증시가 계속 올라가니까 사실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폭락할 것이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대쪽에 이 폭락론자들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근데 증시가 왜 올라가는지를 가만 생각해보면 딱 하나입니다. 원래 작용이 세면 반작용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내려왔던 대폭락했던 이유는 이미 미국의 GDP가 32% 마이너스 날 정도로 충격이 컸고 그렇게 충격이 크면 다시 반등하는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 말씀하신 백신이 나와야 되고 백신이 나오게 되면 뭐 3분기부터 완전히 더 이상 추락할 거 없고 이제는 슬슬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희망이 이미 증시에 섞여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희망이 섞여 있는 게 순식간에 다 사라질 수는 없는 거고 그 희망은 백신 개발이 가까워질 때마다 더 희망의 강도가 짙어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루하루 그 미디어의 그 타이틀을 보면은 상당히 공포스럽지만은 네. 그래도 이 저변에 깔린 그 배경은 그 백신 개발이 진짜 눈앞에 완전히 가시화되기 일보 직전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서 또 로빈후드 우리 동기생들이 가장 핫하게 반응한 게 이스트만 코닥이죠. 네. 코닥이 네. 수요일날 3달러 하던 게 지금 뭐 거의 60달러 갔다가 40달러 수준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그 코닥 필름 회사에 7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결국 코닥은 이제 이 백신 원재료 즉 의약품 제조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원재료 공급하는 회사로 변신하게끔 도와준 거잖아요. 네. 자, 이거 우리가 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모더나사가 지난주에 백신 가격을 뜬금없이 백신 이제 삼상하면서 백신 가격을 뭐 2회당 60달러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GSK, 글락스 스미스 케이블 같은 경우는 미국 회사가 아니라 독일 회사입니다. 미국 정부가 뭐 미국, 독일 할 거 없이 이 백신 개발하는 회사들한테 이 대규모 돈을 투입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중국,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의약품 같은 경우는 특허나 이런 제조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지만 제조는 거의 다 중국에서 하잖아요. 네. 이런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코닥을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원하고
이 지원하는 것도 결국은 대선 전, 11월이 대선인데 대선 전에 백신 개발이 거의 확실하다, 이 느낌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 이 추론이 예.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실지.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각 제약회사에게 이제 막대한 자금을 이제 대주는 거는 결국은 백신 개발이 완료됐을 때 당신네들 백신을 미국에게 우선 공급한다. 그건 이제 조건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백신의 다량 확보, 이것을 전제로 연구비를 이제 미리 주는 건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 정책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분야가 미국의 약값 인하. 예. 이것은 참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항상 이제 생각하거든요. 이 미국의 약값이 얼마나 비싸냐면요. 진짜 입 안이 헐었을 때 바르는 연고 튜브 하나가, 손가락만한 튜브 하나가 보험 처리했을 때 이것이 1만 달러예요. 한답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연고 자체가 특허를 갖고 있대요. 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넘볼 수 없는 약이긴 하지만은 보험 처리했다 그러면 이게 1만 달러 하니까 결국 미국의 병원 수가를 높이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나는 이 미국의 이 약값을 낮추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제약회사 사장들 모아놓고 약값 못 올리게 많이 했었죠. 근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예, 약값 대해서, 인하를 할 수 있게. 네. 거기에 공식적으로 들어간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번에 코닥을 키우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플랜도 결국은 미국의 약값을 낮추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닥에게 750밀리언 달러를 예. 론해주겠다. 론해주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닥 이 회사는 제네릭 드러그만 예. 이제 생산하는 거죠. 일단은 네. 제네릭 드러그가 뭐냐면은 특허가 종료된 거, 예.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거, 이제 결국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제네릭 드러그를 수입해 오잖아요. 예. 미국이. 네. 그것을 굳이 중국에서 수입 안 해오고 우리 안에서도 이거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근데 기존에는 파이저나 이런 굵직한 제약회사들은 제네릭 드러그 이거 안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예. 별로 남는 거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코닥 이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아마 키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중국과의 관계, 또 네. 트럼프 대통령의 약값 낮추기, 결국 효과를 낼 수 있는 플랜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스만 코닥을 우리가 지금 사냐 안 사냐,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 자유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모든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첫 번째로 미국의 약값을 낮추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만일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은 제약주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트럼프만큼은 강압적으로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전에는 이 미국의 바이오텍 주식이 좋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와서 거의 횡보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바이오텍 이런 쪽의 주식에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오늘 사실 몇 가지 주제도 아닌데 벌써 40분이 다 됐습니다. 이거, 원래는 2시간씩 해도 이거 괜찮은 방송일 텐데, 그러면 선생님이 힘들어 하실 것 같고, 듣는 분도 약간 지겨웠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가야 되겠는데, 금요일 새벽, 그러니까 한국 시간 토요일 새벽입니다. 끝도 없이 하락하던 달러화가 모처럼 반등을 했어요. 0.4% 수준으로 반등을 했는데,
이게 일시적인지 이게 추세 전환인지가 중요한 이유가 이게 바로 또 골드나 원자재 가격하고도 이어져 있잖아요. 현지 월가는 금요일 달러와 인덱스의 일단 반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선생님의 의견까지 좀 궁금해합니다. 일단은 그 월가에서 보는 거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패스트하게 달러가 하락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약간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이게 추세 반전돼 갖고 달러 강세로 간다 이런 그런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모든 상황이 달러 약세로 갈 만한 그런 지금 퍼펙트 스톰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 반대인 금값이 올라가고. 근데 저는 그 작은 이유들은 제껴놓고 가장 그 저변에 깔린 그 큰 문제, 이것은 어쩌면은 중국과 미국의 그 경제 파워, 이 근본 축이 약간 쉬프팅, 약간 이동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은 지금 19 사태 잘 통제하고 그 이후에 경제 성장을 착착해 가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정치 리더십 플러스 경제, 이거 엉망이 지금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근본 파워가 쉬프팅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이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로 해결될 건 아니고 좀 더 장기적으로 추세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문제로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시장 분석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S&P 500 인덱스 기준으로 3,200에서 3,265 이 박스 안에서 업앤다운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8월 초순으로 들어가면은 이 박스권이 조금 더 넓어져 갖고요. 3,200과 3,300. 그래서 현재의 투심들은 이 백신 개발이라고는 상승, 이 호재를 보고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GDP 엄청난 역성장, 그 실업자 수 증가 이런 거에 된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냐, 이 사이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예. 그래서 올라갈 때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추가 상승을 못하고 또 다시 또 제자리에 오고,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8월 초순에 들어가도 결국 3,200과 3,300 그 사이에서 현기증 나는 업앤다운이 계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은 업앤다운 하더라도 상승 쪽으로 좀 무게를 두자,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약간은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벌써 40분이 넘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떻습니까? 의문이 많이 풀렸죠? 증시 단기적인 조정이나 하락은 겁먹지 말자. 그럴 때마다 있는 듯 모아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자. 왜? 증시는 희망을 먹고 산다. 여러분,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